네, 안녕하십니까. 로고스의 정주현 대표 강사입니다. 로고스 2월 설명회 주제를 저는 이제 최근에 겨울에 많이 들었던 Q&A를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특히 연대 또는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식의 플랜을 짜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받은 고3 학부모님 연락이에요. 이 학부모님은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게, 자기 주변에 이렇게 대치동 학원을 이렇게 좀 다녔는데, 저희 학원은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대놓고 좀 질문을 드리기가 민망한 부분이라서 좋게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그 학원 원내 연대 합격생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해도 되는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사실은 학생을 가르치는 저조차도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이 연대 문과 정원 100명 정도 됩니다. 그 좁은 문을 가지고 평균 80대 1의 경쟁률이 펼쳐져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요 합격생은 전원 다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또는 학생 중에 일부는 이제 재작년에 주로 수업을 받고 작년에는 파이널 한두 해 정도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기는 해요. 그렇게는 해도 저하고 오랫동안 비교적 이제 수업을 받은 학생들 중심입니다. 자, 이 학생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정도의 합격생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으로 전체로 확산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좀 커집니다. 약간의 분석만 제가 해드리면은, 특성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수학 포기자가 경영학과 시기나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너무 유의한 삼을서는 안 되는 게, 언어논술에서는 극상 중에 극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작년도 수리 문제 특성 자체가 수학을 못하는 학생도 충분히 판단 가능한 문제였는데, 그것도 무조건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닌 게, 언어논술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야 그 판단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언어논술의 실력이 굉장히 커야지 됐다라는 케이스인데, 보통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언어논술이 이제 중2나 중3 정도의 학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요 수준도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언어 인문대 쪽으로 가면은 실력이 이제 중하인 학생도 이제 합격이 뜨죠. 그러니까 한 3명 정도는 사실상 이제 전통적 의미의 수리나형 있잖아요. 예전에. 그 정도에서도 등급이 높게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다수는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연계열 학생, 사실상 미적분 선택, 그러니까 문과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특히 문과 미적분 학생 비율이 꽤 있던데, 근데 이제 아예 대놓고 자연계열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공자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학 재학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숫자만 보고 낙관할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대논술 학원 선택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자로서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많은 연대 관련의 자료들,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 들고 온 자료들 저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선을 넘어설 정도로 엉망인 자료나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신력 있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학원과 뭐 아무래도 논술은 학원도 학원이지만 역시 강사에 대한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일단 분명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응시는 일단은 제가 말립니다.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최저 없으니까 뭐 연대 쓰고 한양대 쓰고 나머지는 낮은 데만 쓰자. 이런 학생들은 쉽게, 반수생이 아닌 이상에는 제가 쉽게 허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업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사실 언어 논술 능력만 가지고 커버가 되기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요거는 특별하게 이제 유튜브로 한번 다룰까 생각 중인데, 이 서울대 일반 전형 준비자, 알겠죠? 면접. 원서 남으니까 연대 쓰는 거예요. 특히 경영학과가 그렇습니다. 연구학종 준비자, 그 다음에 수능 최상위자, 그죠? 제가 해마다 서울대 정시 합격생들이 나오는데, 올해도 그랬었습니다. 올해도 연대 경영학과 예비 2번 받은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 정시로 합격했어요. 그 친구들 연대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당일날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어릴 때부터 글솜씨가 좀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시험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술은 학업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걸 커버해내는 학생은 매우 소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막 희망 고문하는 거 함부로 믿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께도 그런 차원의 대답을 드렸었습니다. 그 학생의 학업 능력부터 먼저 고민한 다음에 연대 응시 여부를 결정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많은 쟁점이죠. 수학이 좀 약한데 이제 연대 논술에서는 수리 논술이 나오는데 수학이 많이 중요하냐라는 질문. 요거는 연간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표를 보시면은 이제 뭐 수학적으로 크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2020년도 인문 문제 아주 간단한 조건부 확률입니다. 확률이란 말이 빠졌네요. 예. 그다음 2020년도 사회 1차 함수 면적 계산,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적분 개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적분도 아닌, 뭐 적분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뭐 적분이기는 하죠. 근데 면적 계산이었고, 21년 오전 오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었습니다. 미적분 계산인데 2021년도 오전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오전이 주로 행정학과를 빼면은 이제 문과대 쪽이 시험을 봤기 때문인데, 오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난해했죠.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작년에는 저도 수학적인 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한참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조금 수학적인 성격이 강한 문제를 주고 나서 실제 시험이 안 그러면 항의를 안 받는데, 수학적인 성격이 좀 약한 문제를 주고 실제 시험이 계산이 나오면 항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작년에는 많이 구성을 했는데 결국은 좀 이제 판단에 가까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 역시 파이널 5번 중에서 한 번만 어느 정도 유사 유형이었고 4번은 이제 2021년도 기출문제에 가까운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개 강사가 예측을 한다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을 판정하는 문제였고, 그것을 가지고 언어 논술에서의 어떤 영역으로 비판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4-5문장 나오는 게 당락을 결정지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 불리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리 문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크게 대응을 고민하지 않는데 반해, 수학에 대해서 너무 불안을 갖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성적이 너무 안 나오거나 하는 학생들은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균관대하고 성황대는 수리 논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입시의 방향을 그쪽으로 몰았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답은 이제 수학 실력이 약한 학생도 합격에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작년에 같은 경우에 대학 재학생 중에서 이 관련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 이런 게 아니라 어문계열 전공자도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당일날 가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수리 문제는 해마다 연대가 형식을 바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좀 여유 있게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 수학이 불안하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고에 삼고를 해서 연대를 시작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 논술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러니까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수리 논술을 어느 정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눈치를 채죠. 일단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만큼 수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보면 당황을 해요. 항상 저도.
그런데 언어 논술이 진행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대략의 이 라인은 이 라인일 거야 라는 걸 가지고 게싱을 해서 풀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답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른 학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학과인데 고등학교 때 수학 포기자였는데 경영학과를 합격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은 어떠냐? 요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 제시문은 대학 교양 영어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 문제하고 다른 제시문을 잘 읽어서 종합적으로 요거는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에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고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용부호 같은 거를 한 명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문장에 따르는 동사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면 핵심어와 그 핵심어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결국은 개인의 문제인데 학생들 중에 영어를 거의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수능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야 별도로 하거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학 수업에서 교양 영어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세대 때보다도 어떤 대학은 교양 영어가 더 부실하더라고요. 그럴 때 나라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고급 영문들을 어떤 비판적인 글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 나가는 버릇을 들이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문계 3학년인데 수능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일단 대치동 기준으로는 이 연서성반이라고 하는 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저도 느낌이 연대보다는 성대, 서강대가 현저하게 정확하게 논술로 들어가기가 쉬웠습니다. 커트라인이 낮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는 성균관대 글로벌 전형이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쪽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합 5를 수능을 맞춰서 하자 이런 전략이 좋아요. 그리고 3합 5 정도 맞추면 정시로도 어느 정도의 학교는 접근 가능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도를 해내면서 연대 논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말하면 저는 일반적인 고3이 한 3합 5 정도 목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 논술은 안 쓰는 거를 더 권해요. 자, 이제 작년도 제 반 같은 경우에 성대 글로벌 전울이 한 6명 정도 커뮤니케이션 학생들이 있었는데 특히 성대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친했던 학생 3명이 가서 3명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커트라인 도움을 안 받았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실질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쉽게 합격을 한 거예요. 물론 그 학생들의 능력은 제가 탁월함을 인정은 합니다만 그런 연대 같으면 그런 현상은 나타나기 어렵고 그 친구들도 대부분 연대는 예비번호 정도를 받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를 높이고 서강대를 옆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이런 전략이 훨씬 더 좋으니까 학원에 우리 학원에 연서성반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연서성반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연서성반이라고 하고 연대반하고 커리큘럼이 차이가 좀 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중상위권 대학을 합격한 뒤 연대 논술을 다시 보고 싶은 학생입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면서 10몇 년간 수업을 하면서 나름의 원칙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어떤 불안심리나 학부모님들에게 무리한 수강을 권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제 수업을 오래 들었던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 내가 논술을 막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업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지장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참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은 재수생들은 또는 이런 대학생들은 한 6모 끝나고 또는 대학 기말고사 끝나고 하라고 했거든요. 1학기에. 근데 재작년 정도부터 이 양상이 좀 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논술 정원이 줄어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반수생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 학생들의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시작을 하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해요. 중앙대나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정도 다니는 학생들의 가장 기본 타겟은 연대가 되는데 이 학교들은
뭐 중대, 경희대, 외대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명함 크게 내밀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 수능 최상위, 수능으로 서울대 정시, 그 다음 성균관대, 서강대, 심지어 연대, 고대 원치 않는 과에서 경영, 경제로 옮기려는 학생, 이런 학생까지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나 경희대에서 상경 계열이라면 모르겠지만 비상경 계열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문송학과 현문, 이 현문이나 외대 정도 되면은 성대, 서강대 카드를 꺼내는 게 더 낫습니다. 즉 수학은 안 하더라도 다른 수능 과목을 통해서 연서성을 다 지원하는 전략이 나아요. 여기 아까 전술했던 연대 경제학과 합격생 중에 한 명도 그런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빨리 와서 빨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대학은 알아서 컨트롤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1학기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낮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죠. 학종으로 뭐 인서울 교우 학위를 갖거나 이런 케이스의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대, 한양대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은 일단 비워두고 그 다음에는 한 동건숙 이런 데를 일단 하는 게 더 나아요. 이 학생들이 이제 무리하게 서성 중2를 다 쓰려고 하면은 수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회를 너무 많이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학종으로 국민대 다니는데요. 국민대에서 뭐 건국대로 옮기는 게 동국대로 옮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1년 투자 가치가 크게 뭐 100%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는 옮기는 건 옮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학생들이 무리하게 3합 6 중심에 성대, 서강대, 중대 이런 데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기회를 날아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대 한 대를 중점으로 두고 그 다음에 수능이 3합 6이 맞춰지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중대나 이대를 추가하는 식의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학생들의 연대만이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변수는 수학인데요. 수학이 잘 안 나오잖아요, 등급이. 그러니까 수학이 확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등급 최상이나 2등급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가 안 되면 사실 이제 수학이 2등급이 안 되면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학교를 좀 과감하게 낮춰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2합 4 패턴에서는 경희대나 외대가 추천 대학이니까 외대, 경희대, 중대, 뭐 외대, 경희대, 이대 이런 식으로 하고 중대 한 대, 연대 한 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훨씬 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 작년 논술을 준비했는데 뭐 광팔 이 케이스죠. 자, 이 학생들한테도 빨리 시작하라고 합니다. 다만 원인 진단을 이 학생들은 해야 되는 게 다른 반수생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원래 저는 이제 1년 동안 한 학생들이 그 다음에 올 경우에도 육모 끝나고 오라는 쪽이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학생들이 1년을 배운 학생들이 다시 1월, 2월에 늦어도 3월에 많이 와요. 그러니까 2년을 배운 학생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숫자 케이스가 적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쭉 보면 거의 성대, 서강대에 집중돼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성균관대, 서강대 컷도 이만큼 올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겠어요. 2년을 꼬박 했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서 특별하게 뭐 대단한 외고나 이런 걸 다닌 학생도 없습니다. 일부러 요거는 출신고를 밝혔어요. 그 다음에 수강기간은 평균 이런데, 물론 여기에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거 12월 뭐 이런 것들은 좀 빼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칼같이 빼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썼는데 요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학생들 중에 제일 적게 배운 학생이 재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년 쭉 배운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더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2년을 꼬박 했을 때 참 제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작년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해줘서 굉장히 기쁜 한 해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특히 6논술을 다 봤는데, 논술을 4개 이상 봤는데 광탈당한 학생들은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실패한 케이스는 오히려 편해요. 수능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논술 4개 이상 했는데 예비번호는 뭐 한두 개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 경우는 원인 분석하셔야 돼요. 첫째,
보통 논술이라는 거는 예비번호 받는 데는 큰 어떤 자질은 필요가 없어요. 합격은 몰라도. 근데 예비번호도 못 받았다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째, 문장력이나 표현력이 엉망인 경우에는 예비번호가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괜찮은 내용을 썼는데도 그랬다면은 할 수 없어요. 이때는 강사를 바꿔야 됩니다.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테 배운 학생이 있는데 산논술 이상 봤는데 광탈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저도 바꾸라고 그래요. 제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수업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학생들이 딴 데 갔는데 쌤이 더 낫던데 하고 저한테 오기는 합니다만은 수업 방향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해당 수업을 존중해서 그 수업을 다시 따라가는 것을 더 많이 권해요. 크게 문제가 없고 예비번호 정도 받은 학생은 1년 동안 다시 꼬박하면은 분명히 붙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되 다만 시작은 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 다음에 이제 문과지만은 선택은 미분과 적분을 한다. 요즘 이제 학생들이 상위권을 중심으로 이 비율이 있죠.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면 제가 고3이라도 저는 100% 미적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문과 학생들은 다수가 확통을 하니까 연대수련에서 확통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요건 최근에 받은 질문이에요. 여기서는 일단 확통이 간단한 계산, 기대값 계산 같은 거 있죠. 중학교도의 기대값은 일종의 확률이잖아요. 그죠?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을 나눠서 기대 이익과 예상 손실을 계산하는 이거는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수준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높은 수준을 나왔을 때 미적이나 심지어 기백을 선택한 학생들 반발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확통의 전문적인 뭐 순열 조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정규 분표표 주고 계산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미적은 공통에도 있고 선택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인 척 하면서 사실상 선택인 애들이 유리하도록 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만큼 난이도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한 학생, 심지어 기백을 선택한 학생이 확통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느냐? 공통수학에서 나올 것이고요. 공통수학도 그 영역을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문제를 아마 학교는 수리논술을 잘 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작년에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아마 학교가 잘못 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내가 지금 이거를 작년 트렌드를 안 따라할 수는 없는데 올해 이대로 나온다고 장담 못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게 맞았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작년도 문제는 괜찮다라고 학교 내부에서 평가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1차 함수나 뭐 삼각함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지금 받은 질문들을 압축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시작하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현실적으로 요즘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재수생이든 반수생이든 너무나 치열해진 경쟁, 특히 반수생이 코로나로 급증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공신력이 있는 학원, 데이터가 있는 학원, 합격생에 증명이 되어 있는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설명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